지역 주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에 대한 문경시 실패박람회의 제안 선포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서혜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문경시 사회적 경제기업협의회가 공동 운영한 2021년 문경 실패박람회 정책 제안 이행 선포식. 지난 5월부터 수기 토론을 시작한 2021 문경 실패박람회는 이번 이행 선포식까지 약 6개월간의 의미 있는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지역 주민의 실패 극복과 제도전의 경험담을 서로 공유하고 제도전에 대한 정보, 정책을 고민하는 2021년 문경 실패박람회. 지금부터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2021 문경 실패박람회 엔딩 테이블, 그 생생한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실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두기 전에 제가 휴학을 1년 정도 했었어요. 그때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참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집에서 이제 부모님 권유로 문경 사과축제에 주인이자 알바로서 뛰게 되었는데 그때 소비자들하고 직접 만나면서 저희 사과를 맛보여드리고 맛있다고 칭찬을 막 해주시면서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저한테 살갑게 대해주시고 웃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3D로 분류될 직업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든 만큼 보람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되게 보람차게 느끼고 이 장인젓을 이어간다는 그 보람 하나로 하고 있는데 힘이 들어도 뭐 너는 옛날에 대학까지 나온 애가 왜 뭐 이런 일을 하냐. 근데 이런 일을 하면은 사실 저도 콕 집어서는 뭐 설명 못하지만은 되게 낮게 본다는 생각이잖아요. 조금.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제일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배울 만큼 배웠고 그만큼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 오히려 이런 걸 해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끌림은 공방이 아니라 의류 매장으로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종 변경을 하게 된, 새롭게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전에 했던 의류 매장이 실패했기 때문이 맞고요. 옷가게를 실패를 했었던 이유는 옷이라는 부분이 그 수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을 하면서 물건을 가지러 가고 접근하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크게 어려웠고요. 또 새벽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녁에 올라가고 뭐 새벽에 돌아다녀야 되고 하는 부분도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요.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문경으로 내려와서 갑자기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문경에서는 어떤 옷들이 많이 소비가 되는지 이런 문경 분들에 대한 시장 조사나 그런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급도 안 되는 월급을 줄 테니까 일을 배워보겠냐, 그렇게 일을 시작하겠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최저임금만 줬어도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임금도 안 되는 월급으로 일을 하라니까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시나 뭐 도나 뭐 어디서든 신입을 채용해 준 대신 그 회사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았겠다. 그랬으면은 자기들이 뭐 가르쳐 주면서 일을 시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청년이라서 도움만 받고 주저앉아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날뛰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성공의 어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자, 성공의 어머니를 만났다고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의 우울함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번듯한 사무실도 있고요. 여기서 다양한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었죠. 어디든 가볼 생각이라고. 진짜 여기저기 다 가본 것 같네요. 1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실패라는 것은 그냥 단지 되게 우울하고 모든 게 끝난 것만 같고 힘들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하게 된 실패라는 건 결국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혹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끝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맞았다 하더라도요, 다시 일어선다면 그건 실패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문경 실패박람회, 우리 다시 한번 날아봅시다. 오프라인의 공연과 온라인의 공연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또 다른 예술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가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101이나 온라인 강좌나 비대면으로서 여러분들과 더욱더 소통과 교류를 많이 해서 또 문화와 공연을 함께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I can't stand that you might be in someone's bed with some that you just met all over you. You can't breathe when your eyes are fixed on me. No, you think that I don't see it, but I do. Your body keeps me awake, but I say nothing, and you say nothing. I give it all for a taste, but we say nothing. It's in for something. I want you, and I know you want me. Don't so no more games come through, and I make her dreams come true. All night long, 'cause I'll keep it so turned down so no more games come through. Don't make me dream of you. Don't make me, don't make me, don't make me dream of you. Don't make me, don't make me, don't make me dream of you. Don't make me, don't make me, don't make me dream of you. Don't make me, don't make me dream of you. It's getting late, and this bar's about to close. And you say you'll drive me home 'cause I'm on your way. What can I say? Park the car and come on in. I got whiskey, I got gin and lingerie. Your body keeps me awake, but I say nothing, and you say nothing. I give it all for a taste, but we say nothing. It's time for something. I want you, and I know you want me. Don't so no more games come through, and I make her dreams come true. All night long, 'cause I'll keep it so turned down so no more games come through. Don't make me dream of you. Don't make me, don't make me, don't make me dream of you. Don't make me, don't make me, don't make me dream of you. Don't make me, don't make me, don't make me dream of you. Don't make me, don't make me dream of you. I want you, and I know you want me. Don't so no more games come through, and I make her dreams come true. All night long, 'cause I'll keep it so turned down so no more games come through. Don't make me dream of you. Don't make me, don't make me, don't make me dream of you. Don't make me, don't make me, don't make me dream of you. Don't make me, don't make me, don't make me dream of you. Don't make me, don't make me dream of you. 2021 문경 실패박람회 여러분들과 비대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패박람회 과정과 예비 의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문경 청년연합 이현 대표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문경 실패박람회를 총괄 운영하고 있는 문경청년연합의 대표 이현입니다. 먼저 2021년 한 해 동안 문경시 실패박람회와 함께해 주신 100여 명의 문경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실패박람회 민간자율 프로그램의 운영에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문경시 사회적 경제기업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경청년연합이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실패박람회 참여 배경은 지역 주민의 실패 사례와 경험을 자산화하고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화 발굴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인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참여하며 해결 과정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도적인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회 환원을 통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문경시 사회적 경제기업협의회가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2021년 10회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민간자율 프로그램의 주제는 마을 공동체로서 초기 기본 운영 방안은 첫 번째, 지속적 수기 토론을 통한 참여자의 10회 박람회 이해도 증진. 두 번째, 오프라인 토론을 통한 의견 나눔과 공감대 형성. 세 번째, 분야별 토의를 통한 의제 발굴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이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와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수기토론 일부를 축소하고 대신 분야별 소모임을 지원하였으며 분야별 소모임을 통한 의제 도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월별 운영 방안은 2020년 10회 박람회 대비 주제를 좁혀 도시 재생과 사회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1월 달에 10회 박람회 공고를 확인하였고 2월부터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문경시 사회적 경제기업회의 참여 논의 및 운영 반영을 수립하였고 3월 달에 10회 박람회 민간자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는 실패 사례인 일반인 인터뷰를 시작하여 오늘 몇 가지 사례를 공개하게 되었고 5월부터 추진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여서 6월, 7월 즉 1차, 2차, 3차 수기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강화로 8월부터는 거리두기에 맞는 소모임 형태로 예비 의제를 주제별로 논의하였고 10월 달에 지역 전문가분을 모시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 포럼 1차와 수기 토론 4차를 통해 예비 의제 10선과 제도전 정책화를 선정하였습니다. 도출된 예비 의제 10선은 사회적 기업 부분에서는 사회적 기업 업체별 활용 가능한 자원을 통한 지역하는 산업 발굴을 위한 예비 의제 1, 사회적 경제기업 협의회 기업 컨설팅, 사회적 기업의 온라인 홍보 구축 컨설팅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인식 개선과 선순환을 목표로 한 사회적 경제기업 SNS 컨설팅 및 홍보 대행,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지역 청소년 참여를 통한 미래사회의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지역 청소년 참여를 통한 미래 세대의 지역 참여 유도를 위한 예비의제 3, 도시재생 사업의 지역 청소년 참여, 공익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의 홍보 및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 어린이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 디지털 소외계층의 1:1 맞춤 교육을 통한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예비의제 5, 지역 디지털 소외계층 1:1 교육. 청년 부분입니다. 청년만의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취창업 정보 교류를 위한 예비의제 6, 청년 커뮤니티 공간 지원, 지역 아마추어 문화인 육성을 통한 지역 문화인 생존 지원인 예비의제 7, 지역 청년 문화인 지원 사업, 비도심지 주민에게는 문화를, 지역 청년에게는 수익을 목표로 예비의제 8, 비도심 지역 문화교육 지원 사업, 기창업 청년에게는 인턴을, 청년 인턴에게는 실무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 창업 인턴 제도가 예비의제 9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민 유치 부분에서는 주민 참여형 포럼 운영을 통한 인구 감소에 대한 주민 감심도와 이해도 증대를 위한 예비의제 10, 지역 인구 감소 대책 포럼 운영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10회 박람회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문경시 사회적 경제기업 협의회의 민간자율 프로그램의 제도전 정책화는 예비의제 10인 지역인구 감소 대책 포럼 운영에 정책화한 함께 해결하는 지역인구 감소 대책 지역소멸 포럼 운영입니다. 2021년 실패 박람회 운영 결과 예비의제들이 인구가 줄어드는 문경 살리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붕괴의 근본적인 이해와 논의 없이 방법론을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문경 실패 박람회는 방법론적인 실패임을 인정하고 지역 소멸에 대한 원론을 생각해보고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묻고 참여하는 포럼 운영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문경의 인구 증가 정책을 실패로 인정하고 2022년 실패 박람회를
다음과 같은 목표를 운영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제안 회의 개최. 두 번째, 주민 제안 중 선 구성이 된 패널이 정책한 후 발표. 세 번째, 기존의 전문가 중심 정책 토론회를 주민 참여형 토론회로 개최하여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네 번째, 포럼을 통해 시정 정보 제공 및 정책 안내를 통해 지역민의 참여 및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주민 참여형 지역 소멸 포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2021년 실패박람회 하반기 운영에 있어 2022년 대비 도시소멸 위기 대응 포럼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10월에는 지역 소멸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워밍업 토인 1차 포럼이, 2차 포럼은 일반 주민의 인구 증가 정책 아이디어 인터뷰 형태로 며칠 전 공개하였으며 11월 15일 진행한 2021년 실패박람회 도시소멸 위기 대응 포럼 전문가 그룹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문경의 도시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이 아닌 지금부터 재도전 정책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지난 11월 15일 문경 문화원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던 2021년 실패박람회 도시소멸 위기 대응 포럼 현장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사업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주택들은 우리 지역을 산더미처럼 덮고 있는 현실이죠. 이러한 현실을 인지를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지역으로 전국의 89개 지자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암울한 내용입니다만 저희 문경시가 이러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회생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다시 한번 부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희들의 한 사람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여서 우리 문경시가 도약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일 도시소멸 위기 대응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의 많은 댓글과 호응을 기대하면서 오늘 지원기 교수님과 저희 지역의 우리 문경문화원 고소한 사무국장님,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정규찬 사무국장님, 문경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강창교 교수님 모시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구조의 변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추세가 연령대별로 인구 구조가 삼각형 형태에서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 원인은 출생률 감소, 베이비붐 세대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고, 또 영내 이탈이 늘어나면서 지역에서는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의 생산력과 소비력이 저하되고 영내 경제력이 이탈되고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역 총생산력, 즉 GRDP가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활력, 즉 경쟁력 퇴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 시스템의 공동화, 취약화, 노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화는 지역 총량, 양적,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고, 축소 지향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령화는 결과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구 감소 대응, 즉 억제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재구조화, 즉
지역사회 시스템, 기능과 구조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내부 혁신, 즉 인바운드 혁신이 되겠는데 내부 여건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량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외세의 도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아웃바운드 도입이 되겠는데요. 외부인 유인책,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과감한 선진 세계를 우리는 도입을 해야 됩니다. 즉 신천지에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대학, 연구기관이 우리 문경시 지자체와 특화된 협력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봤고요. 네 번째, 유럽형 인구 정책 도입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부 역량 강화와 해외 사례 도입,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봤는데, 내부 역량 강화는 제가 보는 데는 유럽형, 즉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육아 협력 제도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빨리 도입해야 되겠고, 유연 거주 제도화, 가상 거주권, 즉 이 레지던시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되겠다. 물론 이 부분은 범국가적인 입법 체계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사례 도입의 경우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선진적으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유럽형 이민제도, 즉 자국민 출생률은 0.5, 여기에다가 이민자 유입률을 0.5를 합해서 인구 현상을 유지하는 유럽형 인구 정책을 우리가 빨리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전략적 이민제도를 우리는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즉 우리 문경시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지리적 접근성, 우수한 자연환경, 풍부한 일자리,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강점입니다. 즉 2023년에는 SRT 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1시간 내에 접근하는 접근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귀향, 귀농, 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즉 일자리 연결사업과 주거시설 지원사업, 최근 문경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형 모듈주택은 바로 주거시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인 노동자가 아주 친환경적으로, 친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국내외 사람들의 노동자 지원 정책, 이것은 외부 노동자 바우처 제도가 우리 문경시가 아주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 그 다음에 도농복합도시의 특례 제도를 지금 도시나 또 우리 문경 시민들도 상당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특례 제도의 경우에 주택과 토지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부분에서 특례법이 있고 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문경은 그 특례 제도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즉 건강, 고용, 산재보험 이런 데서 농업인으로 등록이 될 경우에 감액 제도가 대단히 잘 확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것을 잘 홍보한다면 우리 문경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문경읍에는 신규 아파트 116가구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왜? 바로 우리 문경시가 가지고 있는 조세특례법의 특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 사업 계획에다가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문제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적극적인 외부인 유인책을 이 조세특례법과 아우러서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문경시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 위기 대응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급감, 도시 소멸 이러한 위험성보다는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를 상실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포럼이 우리 문경시 도시 소멸의 위험을 넘어 번영하는 문경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대 많은 지방의 도시들, 특히 군 지역이나 지방의 작은 시지역은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별다른 걱정 없던 1990년대를 지나 우리의 대응이 소홀한 틈을 타고 어느새 문경시도 예외 없이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말았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1990년대 인구 10만을 상회하던 도시의 규모가 2020년 약 30%나 감소된 인구 6만의 시대를 지나 2021년 이후부터는 인구 6만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자체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시된 단순한 수치만 보아도 상당한 위기가 닥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점촌 1동, 2동 구도심과 점촌 5동의 수치를 놓고 비교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점촌 1, 2동 지역은 1995년 인구가 가장 많았던 1만 5천여 명의 기간을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5년 대비 약 2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원도심에 자리 잡고 있던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공서가 점촌 5동 및 기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업지역의 쇠퇴가 동반되어 일어나고 있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기존의 상가의 공동화, 즉 빈 상점가가 늘어나면서 원도심 지역의 쇠퇴가 과속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및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쇠퇴의 속도를 늦추고 있긴 하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신시가지로 평가받고 있는 점촌 5동의 모습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경시의 관공서들이 이주를 끝내고 아파트 단지가 완성되는 모습과 함께 정주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2000년까지는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점촌 1, 2동의 쇠퇴와 함께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은 문경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5동에서도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약 15%가 넘는 인구 감소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서, 시청, 등기소 등 대부분의 관공서가 이동을 하였고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새로운 신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전략적으로 육성된 점촌 5동의 인구 감소는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를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즉 문경시 인구 총량의 감소를 점촌 5동의 인구 감소를 통해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경시의 최근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7년, 18년 인구 7만의 시대를 마감되었고 그 후로 지속적인 감소 현상을 나타내며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6만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게 아직 분석 자료에는 없지만 2021년을 지나 머지않아 인구 6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문경시를 걱정해야 될
날이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문경시의 공식적인 인구 지표 자료는 인구 7만이 무너졌다고 평가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객관적 지표 자료를 보면 문경은 이미 인구 7만의 시대에 막을 내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문경시의 사업체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의 요인을 사업체 변화에서 찾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문경의 사업체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문경의 사업체 수는 2009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대비 약 13% 증가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인구 감소의 요인과 사업체 수 증가므로 직접 설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문경의 사업체 수 증가는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판단입니다. 문경의 인구 감소 요인은 어쩔 수 없이 1986년 제정된 석탄산업법에 근거한 석탄 합리화 조치에서 기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조치 이후 지속적인 사업체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사업체 유입 정책 및 제공되는 인센티브들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도시 자체의 쇠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인구 지표와 함께 도시 자체가 늙어가고 있다는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지역의 건축물을 노후화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경의 노후 건축물 비율을 보면 이것을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2020년 현재 문경시의 노후 건축물 비율은 약 65%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문경시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두 가지의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뒤이어 토론에 임하실 여러분들의 인구 소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과 생각들을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맞이해야 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40, 50년 전에 40년 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산하 제한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이제는 또 출산 장려 운동을 벌여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고, 이것도 어떤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도 일어났고 출산도 증가가 일어났고 출산 감소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출산할 수 있는 그 젊은 사람들, 제 자식 또래쯤 되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 하고 결혼을 안 하려 하고 이러는 분위기, 이것은 우리들 책임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고, 근데 이 분위기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언젠가는 또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출산 장려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도 좀 보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과연 인구 감소가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등식에 합당한 것이냐.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라든가 이런 상태를 보면 뭐 지금하고 비교한다는 자체는 좀 그렇지만은 인구가 상당히 삼천리강토 3천만 우리 국민이었는데, 지금 단순히 경제 발전 논리로만 봐서 5천만 이렇게 해서 5천만 인구라든가 이런 게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데, 국민의 행복 지수라든가 그 외에 다른 또 이 전체 지구에 우리가 산하 제한 운동을 할 때 지구가 이대로 인구가 늘어나면은 지구가 꺼진다고 이런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구가 한번 탁 뛰다 한번 펄떡 뛰면은 이제 땅이 꺼진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 했는데,
예, 지구축이 움직인다 뭐 이런 말씀 들을까 했는데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인구가 늘어나긴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이 세계가 자꾸 인구가 지금 늘어나야 되느냐? 그것이 꼭 뭐 우리나라가 줄어서 이제 그렇다 한다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과연 이 지구에 자꾸 인구가 사람이 늘어나야 되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인구가 문경시가 뭐 지금보다 인구가 더 적을 때도 있었고 했는데 과연 이 적정 규모가 있는 것인가? 우리 문경에 912제곱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서 사람이 몇 명이 사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600km제곱미터의 그 서울에는 1000만 명이 살고 900km제곱미터의 문경에는 7만 명이 사는데 과연 그것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더 잘 사고 문경이 더 못 사는가? 뭐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과연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또 지방이 그러면은 우리가 인구가 더 적은 뭐 우리 문경은 그래도 중간쯤 가는데 지방 수도권 빼고 중간쯤 가는데 그보다 더 못한 2만 되는 시군, 2만 되는 군도 많고 3만 되는 군도 많고 그런 군들은 어째 사는가?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이제 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지방자치제 때문에 이게 지금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나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도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자꾸 증가하는 것만이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인구도 늘어나야 되고 뭐 재정 규모도 커져야 되고 그게 뭐 우리 문경의 재정이 뭐 1조 원 시대를 간다든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만 자꾸 양적으로 그 큰 것만을 발전으로 생각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직하게 한다면은 축소 시대의 지방을 우리는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그럼 과연 우리가 문경이 언제까지 인구가 5만이 될 것이다. 점초는 3만이 언제 될 것이다. 각 읍면은 뭐 2,000명씩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뭐 통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추이를 보면은 그런 통계를 내놓고 여기에 맞춘 도시 개발, 산업 재편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잘 세워서 진짜 뭐 요새 집토끼, 산토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문경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면 전국에서 문경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러 오고 싶은 도시로 맺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도시민들한테 막 퍼주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오는 사람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이런 좀 그 역발상을 하면 안 좋겠는가? 인구 감소 시대에. 그렇다면은 현실을 있는 대로 직시하고 그게 맞춘 정책으로 시민들하고 토론하고 공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데 대한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고성환 사무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정규찬 사무국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절대적인 그런 인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7만이 뭐 상징적인 그런 의미는 가질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그러면 인구 7만이 유지된다고 해서 과연 그 주민들이 요즘에 상당히 보면 행정에 대한 그런 서비스 욕구가 아주 다양한 그다음에 지역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의 충분하게 서비스가 잘 공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먼저 전체적인 인구
지용기 교수님이 발제를 하셨을 때의 인구 구조 변화, 이제 이런 부분 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이렇게 좀 그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의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생산 가능 인구라 그러는 것은 경제 성장적인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처음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대략 0.5%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65세 인구가 14% 이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경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그걸로 봤을 경우에 보통 유럽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20년 전후로 해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과 동시에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했다 그러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이래서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잠재 성장률을 깔아먹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내의 생산률이라, 그 지역 생산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이것이 곧 뭐 일자리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를 좀 침체시키는 이런 선순환 고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악순환 그런 부분에 보여준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산 가능 인구로 봐야 좀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문경은 이미 2011년도에 정부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0.5%의 포인트 정도의 감소하는 데 비해서 그 문경 같은 경우 한 5배 정도, 평균 한 2.5%포인트로 이렇게 좀 감소세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 수하고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보는 그런 관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론적으로 보면 사업체 수가 문경시가 2009년에 비하면 기조 발제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3% 이렇게 증가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체 수가 증가했다 그러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기초적인 데이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원래 이제 자영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 생존율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렇게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3년 생존율이 40%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좀 통계 데이터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체 수가 자영업에서 창업을 하고 또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수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왜 없냐, 그죠? 이런 부분들 보면 제조업체가 그나마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체가 그만큼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사업체 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좀 제조업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거기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곧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또 따라가지고 또 문경이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주변에 젊은 층이 됐던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조업체의 사업체 수 또는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전체적으로 좀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인구 감소의 사례를 들었던 거가 이제 점촌동을 비교를 해가지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농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게 지역 단위를 세분화 시켜버리면, 동보다면 행정리 마을 단위로 갔었을 때는 그 심각성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가소화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농촌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한계마을이라는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합니다. 한계마을이 뭔가 하면 65세 그 인구가 50%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 활동이에요. 65세가 넘어간다 그러는 것은 뭐 통계청이라든지 뭐 한국은행 이런 데서 분석을 할 때 경제 활동 인구에서 빠지는 그런 인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정리 단위로 가면 60%, 70%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자생력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가장 마을이라는 그런 단위를 놓고 본다면은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단위들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소멸되고 그러면 어디로 이것이 우리는 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가지고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산업도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지방에 쇠퇴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걸 문경 지역이라는 지역을 갖다 놓고 보면 행정리 단위는 다 소멸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지금 점촌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생활 건력 또 문경읍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건력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까 전에 고성한 사무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축소 도시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산업 기반이 됐던 뭐 생활 기반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생활복지 공급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농촌이라는 그런 지역에 의해서 관점에서 놓고 인구 정책 쪽에서 좀 본다고 하면 저는 그 영내 그러니까 수도권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에서 평균 연령은 48.9세입니다. 이만큼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고령화율이라든가 인구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문경시의 인구 정책의 로드맵을 작성해야 될 건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문경에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문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에 맞춰서 생활 돌봄 공동체를 좀 이렇게 모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 간의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애양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생활상의 불편함이나 또는 차별이 없도록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민운동화해서 우리 시민의 그리고 우리 문경시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울러서 주민이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주민자치를 좀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들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걸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편익을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를 강타한 팬데믹을 몰고 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문제, 그다음 안전 문제 이와 같은 이제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더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도시, 가족 친화 도시를 선언을 해서 문경에서 생활의 삶이 행복하고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 이런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경시는 가족 친화 도시의 중심에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 친화 도시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서도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귀농귀촌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구 유입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문경으로 이주해 오셔서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도시로 이게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례들의 원인을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라든가 보건 의료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부족을 해서 또는 접근성이 좀 낮아서 생활이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문경에 와서 예를 들어서 문경에 귀농귀촌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문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다 문화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분들이 문경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 정착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뭐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이라든가 지역 주민들과의 어울림 이런 데 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물론 그러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그분들이 문경을 제대로 알고 문경이 어떤 곳인지 문경이 어떤 문화적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빨리 심어주는 것이 진짜 문경 사람 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앞에서도 말씀했는데 관계 인구와 관련된 거죠. 관계 인구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농촌 지역을 더 활력 있는 농촌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최근에 새롭게 부는 트렌드들이 있죠. 도시민들에게 생활을 친환경적으로 하고 싶다. 안전한 지역에서 생활해보고 싶다. 그리고 특히 요즘 뭐 탄소제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문경은 굉장히 거리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지역적으로 적절하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갖춰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2023년에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문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수도권과의 배후 도시로서의 어떤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활용을 해서 우리 문경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문제 해결은 단기적으로 뭐 우리 지자체 그리고 어느 한 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문경시 자체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중장기 인구 정책 로드맵을 좀 수립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구 정책 로드맵은 성별, 연령별 상황을 분석해서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와 같은 생활 환경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면 첫째는 현재 문경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행복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그거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또 유입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인구 증가를 위한 그런 활동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 정책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죠. 추진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 로드맵을 좀 수립을 해서 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의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가가는 직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마.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그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그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주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너희의 눈물바람이 너의.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주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앞서 화면으로 만나보신 2021년 실패박람회 도시소멸 위기대응 포럼이 전문가 중심의 포럼이었다면 이번에 같이 보실 내용은 일반 시민의 인구 증가 정책 및 지역 소멸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 문경 그룹매니저 박준영입니다. 이번에 인구정책 공모전 금상수상자로 일자리와 주거 제공을 통한 가족단위 도시민 육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요는 크게 4가지입니다. 유휴시설의 활용,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하며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도시민을 유치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민의 일자리 불안정과 폐업 등으로 삶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진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상황 변화가 도시민 유치와 연결짓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농기촌 통계에 따르면 기촌 가구의 주요 전입 사유는 직업이 30.4%로 가장 높았고요. 이는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도시민 유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귀농 후 경력 단절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귀농 후 경력 단절입니다. 도시민 유치 정책을 살펴보면 도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주거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도시민이 도시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면 어떨까요?
지역 정서를 잘 아는 원주민, 도시 사람들의 다양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제공, 문경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자연 조건과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설들을 연결한다면 도시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도시민을 유치하고 정착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실현될 것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민 유치 정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참여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자료 취합 및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기 포럼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구 증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내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가은역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작은 사업체지만 지역 발전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가은역이 이제 5년차가 되면서 청년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다 보니 보호 종류 아동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경상북도 관내 시설에 직접 연락도 해보았지만 현실적으로 한 개인이 보호 종류 아동들의 취업을 성사시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해서 지자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과 물질적인 지원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18세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기댈 수 있는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왔으면 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력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빈자리를 보호 종류 아동들이 와서 채워주고 그들이 이곳에서 행복해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관심이 좀 많고 생각이 많았었는데 가은역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체를 통하여 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이 흘러가고 또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평소에도 좀 많았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카페가은역이 5년차가 되면서 청년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2달 전부터 제가 직접 경상북도 관내에 있는 보육원이나 다른 그런 시설들에게 직접적으로 컨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 요건과 그리고 그런 연봉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했었지만 한 개인이 보호 종류 아동들이 이 지역을 옮겨서 타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는 정말 한계를 많이 느꼈고 실제로 취업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 제도적으로 또 프로그램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로써 문경에는 청년 인력이 많이 확보가 되고 또 관내 기업들의 일자리가 확충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함께하는 선순환이 문경시에도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경에 귀농한 지 6년 차 된 최호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문경이 좋아서 문경으로 오게 됐습니다. 문경에서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이런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이고 이번 인구 증가 아이디어에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문경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다시 문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문경에 들어온 인재들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활용을 못 한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즉
일이 사람이 부르고 사람이 일을 부르는 선순환을 확립시킴으로써 문경의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그 선순환을 지탱하는 마을에 활력을 되찾아주는 것을 주된 아이디어로 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3차 산업혁명의 도시 모델인 뉴시티, 즉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의 총괄화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시티와는 같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가공해 진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가공된 정보는 능동적인 지능 및 자동화 형태의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저희 문경과 농촌과 귀농귀촌에 활용을 한 문경 리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려는 것이 본 아이디어입니다. 일이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일을 부르는 선순환을 확립함으로써 비영리 법인 혹은 다른 단체를 개설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문경 스마트 시티 인구 유입에 필요한 사항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본 아이디어의 가장 큰 사항입니다. 우선 문경에 들어오신 분들의 재능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재능을 파악해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지금 청년부터 중년, 노년까지 들어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법인을 개설한 후에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 연합회를 통해서 기존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신규 들어오신 분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 데이터를 정립한 후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까지는 한 4년에서 5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그냥 어떤 사단법이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든다는 개념이지 꼭 어떤 비영리 단체를 한다는 걸 딱 집어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관에서 하는 건 아니죠. 아니면은 관하고 협동으로 하는 걸로 해야죠. 관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이제 2021 문경 실패박람회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2022년에 대한 문경 실패박람회의 제안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제안 선포는 지난 15일 2021년 실패박람회 도시소멸 위기대응 포럼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지역발전협의회 의장 지홍기 교수,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정호 센터장, 문경문화원 고성환 사무국장,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정규찬 사무국장, 문경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 강창교 교수, 이 5분의 패널들이 민간 대표로 이 선포식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문경 실패박람회 제안 선포가 있겠습니다. 2022년 선포식 선언문 2021년 실패박람회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문경시 사회적 경제기업 협의회는 문경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지역 인구 감소 대책, 지역 소멸 포럼 운영을 통해 지역 소도시형 인구 증가 정책 및 지역 소멸 대응을 주민에게서 직접 듣고 공론화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시작된 정책 제안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경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소멸 위기 대응 포럼 오늘부터 1일입니다. 2021년 문경 실패박람회는 끝이 아닌 2022년 실패박람회의 이어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중앙정부의 인구 증가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멸 다양한 중앙정부의 인구 증가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도시인 문경은 도시 소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 지역 주민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소멸 위기 대응 포럼, 오늘부터 1일입니다. 내년 2022년 문경 실패 박람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